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로 결혼 8년이 된 기혼 여성입니다. 얼마 전 건강한 아들을 출산하고 정신없는 초보 엄마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두 식구에서 세 식구 된 후 더욱 행복해진 저희 가족인데요. 이런 말 참 유감스럽지만 문제의 시어머니와 싸워 제가 이기니 집안의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기분인데요. 솔직히 남들이 시댁 이야기하고 시어머니 시누이 욕을 할 때면 남의 얘기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제가 결혼을 하니 더 이상 그 얘기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는데 지금도 그 충격을 생각하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올 정도입니다. 지금은 관계 회복으로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지만 그때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난감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 문득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듣다가 옛날 생각이 나서 저도 사연을 적어보게 되었어요. 매일 다른 분들의 인생 이야기를 듣다 제 이야기를 써보는 건 처음 있는 일인데 부디 부족한 실력의 글솜씨라도 재미있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제 이야기를 적어볼게요. 우선 저랑 남편의 첫 만남부터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둘 다 사회 초년생일 때 소개로 만나게 되었어요. 둘 다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라는 곳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던 시기였는데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많이 의지하곤 했었죠. 서로 비슷한 환경에 신입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공감도 잘해줬는데 그런 유대관계가 쌓여서인지 저희는 제법 잘 맞는 커플이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그렇고 저희 두 사람 역시 결혼을 한다면서 당연히 옆에 있는 사람과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둘 다 20대였기 때문에 결혼을 하기 위한 준비는 많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제 돈 벌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저희 두 사람이 돈을 모아봤자 결혼 자금이라고 할 것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둘 다 언제부터인가 결혼을 염두하게 되었고 그렇다 보니 데이트 비용에 있어서는 낭비는 하지 않으려 했는데 그러다 남편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결혼하면 어떻겠냐고 프로포즈를 했고 저 역시 남편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프로포즈를 승낙했어요. 그리고 그 후부터는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역시 가장 큰 산은 신혼집 마련이더군요. 아무리 평수를 줄인다고 해도 서울에서 집을 구한다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매매는 꿈도 꾸지 못했고 전세도 보증금 자체가 너무 넘사벽이라 저희 능력으로는 부족했는데 월세라고 해도 매달 내야 하는 돈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현실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전세로 집을 얻는 것이 가장 나은 방법 같았는데 그러던 중 상견례 장소에서 시어머니가 저희에게 집은 걱정하지 말라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 남편도 몰랐던 건지 저랑 저희 가족 못지않게 깜짝 놀랐는데요. 자기 아들까지 놀라는 모습에 시어머니가 신이 나셨는지 살짝 어깨를 으쓱 하시는 것 같았어요. 원래 집은 남자 쪽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대궐같이 으리으리하게는 못 해주지만 그래도 서울에 있는 작은 평수 아파트 정도는 해줄 생각이 있었어요. 저도 그 정도 능력은 있거든요. 그러니 세훈이나 사돈께서도 신혼집 걱정은 하지 마시고 대신 혼수 준비는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래도 얘가 우리 집 장남이고 장손인데 저도 어디 가서 할 말이 있죠. 그리고 제가 며느리한테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세연아? 네, 괜찮으니까 편하게 말씀하세요. 그게 말이야. 내가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으니까 그렇게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다.
그런데 요즘 내 친구들이 그러는데 돌침대가 그렇게 좋대. 나도 며느리 보는 김에 그거 하나 받을 수 있을까? 막말로 내가 집을 해주는데 그 정도는 받아도 되잖아. 아, 네, 그럼요. 그 정도는 받으셔도 되죠. 알겠습니다. 제가 좋은 걸로 알아볼게요. 어머나, 기뻐라. 그럼 나는 기대하고 있을게. 시어머니는 제 말에 손뼉까지 치시며 아이처럼 좋아하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니 말처럼 집을 봤는데 돌침대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저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도 기꺼운 마음이었는데, 남편도 자기 엄마가 이렇게 통 큰 결정을 할지 몰랐는지 기분이 많이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그날 큰 문제가 해결되어서인지 분위기도 참 화기애애하고 좋았는데, 이후 결혼 준비는 한층 수월해졌죠. 일단 저희 친정에서도 시어머니가 집을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해주려 하셨는데요. 결혼식 비용은 물론이고 시댁에 들어가는 예단까지 저희 부모님이 일제히 비용을 부담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덕분에 양가 도움을 충분히 받게 된 저희였는데, 그때는 모든 것이 감사하기만 하더랬죠. 그리고 결혼 준비와 동시에 집을 시어머니와 함께 알아봤고, 9억이긴 했지만 20평대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연식이 있는 아파트였기 때문에 아내 도배같이 간단한 리모델링은 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거기까지는 자기가 좀 어렵다고 하셔서 저랑 남편이 비용 절감 차원에서 둘이 직접 하려고 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친정에서는 그마저도 당신들께서 해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도와준다고 하니 너무 기뻤는데, 제가 시집가면서 집안 기둥 뿌리를 뽑는 건 아닌지 미안하고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무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세연아, 무리하면 어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식이 결혼하는데 어느 부모가 돈을 아껴? 그리고 니들이 잘 살면 두고두고 우리 보람이니까 너는 그냥 부담 갖지 말고 받아. 네가 지금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나중에 결혼하면 괜히 그런 작은 것들이 빈정을 상하게 만들고 그런다. 네 시어머니랑 우리 사위가 당연히 그런 사람은 아니겠지만 괜히 집해왔다고 너한테 으스댈 수 있잖아. 뭐 마음 같아서는 네 시댁처럼 엄마 아빠도 큰 도움을 주고 싶지만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 이 정도는 편하게 받아. 그래도 내가 너무 미안하잖아. 나는 애당초 양가 도움은 바라지도 않았는데. 받으면 좋지. 그리고 너 신혼집 구하기 힘들다고 힘들어했잖아. 엄마는 사실 상견례 때 네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 그야, 그건 나도 그랬지. 그니까 이 정도는 편하게 받아. 그래야 우리도 사위한테 체면이 서고 그러지 않겠어? 그러니까 괜히 기죽을 거 없고 너는 그저 권서방이랑 알콩달콩 잘 살기만 해. 시가족들한테 잘하고 집에도 자주 놀러오고. 아우, 엄마 눈에는 아직도 어린애인데 이 어린애를 어떻게 시집을 보내나 몰라. 엄마도 참, 나도 이제 성인인데 무슨. 네가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엄마 눈에는 영원히 애야. 우리 딸 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엄마 고마워. 아빠한테도 너무 고맙고 나 진짜 잘 살게.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저는 새삼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참 대단하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그렇게 양가의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수월한 결혼 준비를 할 수 있었고, 기쁜 마음으로 시어머니가 말한 돌침대를 포함해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행복하기만 했던 5박 6일의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그날, 저는 시댁에 인사를 갔다가 큰 폭탄을 얻어맞게 되었어요.
사실 그때는 혼인신고도 하기 전이었는데 이렇게 결혼하자마자 돈 문제를 마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리고 그때 저희에게 폭탄을 날린 시어머니의 얼굴 표정을 잊을 수가 없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은 이러했어요. 사실 내가 너희한테 고백할 게 있는데 니들 신혼집 마련할 때 쓴 돈 말이다. 그 돈의 일부는 내가 빌린 돈인데 한 1억 8천 정도는 된다. 다 친한 사람들이랑 이자는 조금만 받는다고 했어. 그니까 다음 달부터는 니들이 그 돈 좀 갚아야겠다. 내가 그 돈 갚을 능력이 없어서.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런 큰 돈을 누가 빌려줘? 당연히 한 사람이 아니지. 네 말대로 은행도 아닌데 누가 그렇게 큰 돈을 빌려주니? 다 해서 5명인데 여기 명단이란 금액, 계좌번호 있다. 내가 다음 달부터는 조금씩 나눠서 갚는다고 했거든. 이거 가지고 가서 빼먹지 말고 갚아. 이러는 법이 어딨어? 결혼식 올리기 전엔 엄마가 돈 있는 것처럼 하더니. 그럼 너 결혼시키는데 엄마가 돈 없다고 해야겠어? 어차피 니들 집 구해야 했잖아. 도와줬으면 고맙다고 할 일이지. 지금 왜 엄마한테 화를 내? 그 돈 다 니들 신혼집에 들어갔잖아. 그리고 거기에 내 돈 3천만 원도 들어갔다. 뭐가 문제야? 니들 사는 집이고 내가 은행 이자보다 싸게 해서 줬는데 니들이 그 집 살면서 잘 갚으면 되지. 오히려 나한테 고맙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저는 시어머니의 이상한 논리에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생색은 자기가 내고 그 뒷수습은 이제 갓 결혼한 저희한테 떠미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은행 이자보다 싸다고 하셨지만 은행은 상환 기간이라도 길지. 저 돈을 어떻게 매달 갚고 살라는 건지 저는 그저 막막하기만 했어요. 거기에 남편 역시 시어머니가 저렇게 나올 줄은 몰랐다며 죄인이라도 된 듯 제 눈치만 엄청 봤는데 시어머니는 왜 우리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이런 일을 꾸며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는 건지 좋은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게다가 이럴 작정으로 돈을 빌려 집을 해주셨으면서 돌 침대니 다른 비용들을 전부 저와 저희 부모님에게 부담하게 했으니 일부러 그런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요. 갓 결혼한 며느리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저 이미 엎질러진 물을 어떻게 수습할 건지 남편과 머리를 맞댈 수밖에 없었는데 남편이 먼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다며 자기가 신용대출을 받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 엄마가 개인적으로 빌린 돈들을 우선 변제하고 자기 대출금은 자기 월급에서 부담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결혼한 이상 네 돈 내 돈이 어디 있냐고 두 사람 월급에서 잘 해결해 보자고 남편을 다독였어요. 어차피 전세보증금도 대출을 받아 신혼집을 구할 계획이었는데 그냥 대출받아 집을 샀다고 생각하는 게 속 편할 것 같았죠. 그리고 남편에게도 괜찮다고 대신에 이 일은 친정에는 비밀로 하자고 했는데요. 그렇잖아요. 좋은 마음으로 딸 시집 보낸 부모님이 사실은 사돈한테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 비밀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괜히 사위한테도 그 불똥이 튀면 제가 중간에서 더 힘들 것 같았는데 그 때문에 남편이 엄청 저한테 미안해 했더랬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전혀 저나 저희 부모님에게 미안한 감정이 없었는데요. 밖에 나가 자기가 아들 결혼할 때 아파트 사줬다고 매일 떠들고 다니시는 것 같았어요. 당연히 저는 감정이 좋지 않았죠. 그래서 갓 시집을 온 며느리임에도 꼭 참석해야 하는 가족 행사가 아닌 이상 시댁에 가거나 시어머니에게 안부 전화 같은 건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시어머니가 불만이 많으셨죠. 아니 어떻게 된 게 며느리라고 하나 있는 게 이렇게 시댁을 무시해? 너
내가 해준 아파트에 살면서 나한테 이럴 수 있니? 어머니, 말씀은 바로 하셔야죠. 그 아파트 해준 돈 저희가 갚았잖아요. 밖에 나가서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시는 건 제가 뭐라고 하진 않겠는데 저한테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뭐야? 그래, 엄마도 진짜 적당히 해. 어떻게 엄마는 자기 힘으로 해결한 돈도 아니면서 세연이한테 그렇게 말해? 엄마 상견례 때 세연이한테 뭐라고 했어? 집 해주는데 그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냐고 했잖아. 근데 돈도 우리가 갚아. 엄마는 생색만 내고 그 비싼 돌침대까지 받았잖아. 저게 정말? 너 장가 갔다고 벌써 네 마누라 편만 드는 거야? 나는 최선을 다했어. 거기에 엄마 돈도 들어갔다고 말했잖아. 그래, 3천만 원. 근데 우리가 부담한 금액이 더 크거든? 일단 우리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기로 하자. 괜히 들춰서 좋을 얘기도 아니잖아. 초놈의 자식이? 야! 엄마 계속 이러면 나 이제 집에도 안 온다. 나 쪽팔려. 남편은 저 때문인지 모르지만 시어머니에게 매몰차게 말했어요. 솔직히 남편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대놓고 다 해줘서 제 속은 시원했는데 아마 남편이나 시어머니 속은 좋지 않았겠죠. 게다가 시어머니는 남편이 어릴 때 이혼해서 혼자 사셨는데요. 아마 그 때문이라고 아들 장가 보낼 때 자기 체면을 살리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무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스스로 무시라도 당할까 그런 무모한 결정을 하신 게 아닐까. 저는 최대한 시어머니를 이해하려 노력했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노력일 뿐 뒤통수를 맞은 마당에 호구처럼 시어머니한테 알랑거리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시어머니는 그걸 제가 당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다고 제가 그게 아니라고 설명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는데 그러니 시어머니와는 결혼하고 좋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죠. 남편 역시 그런 걸 저한테 강요하거나 서운해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점점 차라리 일찍 이런 일이 터져서 속 편하게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던 게 아닌가 생각했어요. 그도 그럴 게 시어머니가 큰 사고를 쳐주신 바람에 남편은 결혼 초기부터 제 말이라면 다 들어주게 되었거든요. 원래도 착하고 저한테 참 잘해주는 남자였긴 했지만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은 더 제 눈치를 봤던 게 사실이었어요. 저는 내심 그게 싫기도 했지만 그건 남편의 성격이니 어쩔 수 없었죠. 그리고 어찌됐든 다른 사람들 보기엔 남편이 저한테 잘하니 애처가라고 소문이 났는데요. 저는 그게 싫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다른 신혼부부들은 그렇게 싸운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런 것도 없이 신혼기간을 잘 보냈고 친정에서는 서희가 성격이 좋아서 저희 부부가 잘 지내는 거라며 더욱더 서희를 좋게 생각하고 또 잘해주려 했는데 남편은 찔려서 그런지 몸둘 바를 몰랐지만 저는 그것도 좋았어요. 그러니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더 괘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시어머니와의 관계만 빼면 나쁠 것이 하나도 없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점점 무슨 기억 상실증이라도 걸리신 건지 당신이 하신 일은 까맣게 잊고 저를 천하에 못되고 예의 없는 배은망덕한 며느리로 몰아가셨는데요. 그리고 남들 다 보는 카톡에다 저로 연상되는 글이나 사진을 올려놓고 이건 너다, 찔리지? 이런 유치한 문구도 적어 놓으셨는데 나중엔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귀엽다고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저를 미워하고 원망하며 시간이 흘렀는데 어느덧 결혼한 지 5년이 넘었어요. 그 사이 저희 부부는 대출이 있으니 참 아끼며 열심히 살았는데요. 그냥 둘이 허리띠 졸라매고 살면서도 이것도 나중에 다 추억이라며 하하호호하며 살았어요.
그 결과 남편이 시어머니 빚 갚아준다고 냈던 대출금도 다 갚았는데요. 제가 5년 동안 돈을 따로 모아 남편 앞으로 되어 있던 대출금을 조기 상환했어요. 그날은 어찌나 하늘을 나는 것처럼 기분이 좋은지 저랑 남편 둘이 조촐하게 삼겹살 파티라도 하자고 장도 봐놨는데 시어머니가 또 그런 날은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 집에서 식사를 하시겠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오신다는 걸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불청객인 시어머니와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시어머니 얼굴이 오실 때부터 심상치 않더군요. 딱 봐도 제 속을 긁으려 일부러 오신 게 분명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삼겹살을 굽기 시작하자 기다렸다는 듯 시동을 걸기 시작하셨는데 니들은 먹을 거 다 먹고 편하게 살면서 어떻게 혼자 독수공방하는 엄마는 방치할 수 있냐? 고약한 것들, 배은망덕한 것들 라고 하셨어요. 엄마가 무슨 독수공방이야. 제인이 있잖아. 그리고 우리도 오늘 진짜 모처럼 고기 먹는 거거든? 오늘 엄마 때문에 대출금 받은 거 그거 세연이가 다 갚아줬어. 그래서 기분 좋게 한잔 하려고 한 건데 엄마가 눈치 없이 낀 거야. 뭐? 니들 그 대출 벌써 갚았어? 벌써라고 할 것도 없고요. 그냥 조금 일찍 갚았어요. 이자도 아까우니까요. 그래서 저희도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이는 전부터 차가 말썽이라 바꿔야 하는데 차도 못 바꾸고 장거리 가는 거 아니면 차 없이 대중교통 이용했거든요. 저는 최대한 우리도 누구 덕에 힘들게 살았다 라는 식의 어필을 하려 했어요. 다른 날 같으면 다짜고짜 시비를 거는 시어머니에게 뾰족하게 대들었을 저였지만 그날은 기쁜 날이니 좋게 지나가고 싶었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또 꼬아서 말하는 건 귀신같이 알아듣고 저를 째려보셨어요. 그러면서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이번에는 어쨌든 이젠 니들 대출도 없으니 나한테 효도 좀 하고 살아라. 이게 뭐니? 남들은 며느리 받다고 용돈도 두둑하게 받고 해외여행이다 명품 가방이다. 누구는 며느리가 성형외과에 데려가서 얼굴에 있는 주름을 싹 다 펴줬단다. 나도 그런 호사 좀 누려보고 싶어.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엄마, 진짜 너무한다.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이런 삼겹살 대접밖에는 없어. 뭐야? 꼴랑 소도 아니고 돼지나 주면서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 있어? 나는 그래도 너 대학 보내고 남들 앞에서 꿀리지 말라고 있는 거 없는 거 죄다 끌어다 너 뒷바라지 했어. 그래서 뭐? 이제는 그 값이라도 치르라는 거야? 아니, 엄마가 엄마 자존심에 한 걸 왜 나한테 자꾸 보상을 하라 그래? 그리고 세연이는 무슨 죄야? 엄마 자꾸 그러면 나 너무 창피해서 엄마 안 보고 살고 싶어져. 엄마는 아들이 엄마 때문에 쪽팔린다고 하는데도 뭐 느끼는 게 없어? 아주 꼴값을 떨어라 이 나쁜 놈아. 이게 다 싹퉁머리 없는 네 마누라 때문이지? 너 내 아들을 얼마나 쥐잡듯이 잡고 사는 거야? 아니 얘가 원래 이런 애가 아니었거든. 며느리라고 하나 들어온 게 아주 지난편을 지 손바닥 위에 놓고 지 마음대로 하네. 저 그런 적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제발 이 마음 좀 헤아려 주세요.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님이 자꾸 이 사람을 주눅들게 한다고요. 저도 정말 속상해요. 제가 왜 그렇게 임신도 포기하고 끙끙거리면서 돈을 모았는데요. 어머님 때문에 받은 그 대출금 하루라도 빨리 갚아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도 기 좀 펴고 살 것 같아서요. 이게 정말 야, 누가 들으면 내가 진짜 이상한 엄마인 줄 알잖아. 나는 내 아들 잘 되라고 희생한 죄밖에 없어. 며느리 봐서 효도 좀 받겠다는데 내가 뭐가 잘못됐냐? 네가 시집 온 이상
너는 나한테 무조건 효도해야 해. 엄마, 너는 조용히 있어. 네가 자꾸 얘 앞에서 이러니까 얘가 나를 우습게 알고 기어오르잖아. 내가 아주 오늘 제대로 며느리 교육을 시키고 가야지. 어머니, 저는 한 번도 효도할 수 없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바라시는 효도는 결국엔 다 돈이잖아요. 돈으로 뭔가 받지 않으면 효도가 아닌가요? 그럼 효도가 아니지. 자고로 효도는 눈에 보여야 하는 거야. 남의 눈에도 아주 잘 보여야 그게 효도라고. 네가 내가 희생하며 키운 내 분신 같은 아들 데려갔는데 그 정도는 해야지. 저는 제 귀로 들었지만 시어머니의 말에 귀를 의심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말을 하게 되면 그땐 정말 심각한 싸움이 될 것 같아 저는 입을 꾹 다물었는데요. 정말 남편만 아니었다면 내가 진짜 이상한 집 구석에 시집을 왔구나 싶어 바로 이혼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당신 때문에 저나 남편이 스트레스 받는 건 안중에 없는 듯 며느리를 잘못 봐서 자기가 대접도 못 받고 산다고 입버릇처럼 떠들고 다니시는데 솔직히 오만정이 떨어졌어요. 그러니 뭐 하나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았고 생신이나 어버이날 같은 날도 최소한의 성의 표시만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또 다른 친구들이랑 자기 처지가 너무 비교된다며 또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 나셨는데요. 그때부터는 저도 시어머니와 엮이지 않으려 남편만 시댁에 보내고 시어머니 전화는 일절 받지 않았어요. 어차피 엮여봤자 좋은 소리 못 들을 것이 뻔한데 상대에서 저만 기분 나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죠. 다행히 남편도 저를 이해한다는 듯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중간 역할을 잘 해줬는데 그나마 남편이 있어서 저는 이혼 생각 없이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다 아파트 시세가 무슨 이슈 때문인지 훌쩍 올랐고 저희는 작은 평수이긴 했어도 단지가 들썩거렸는데 그 소식은 또 어디서 주워 들으신 건지 저희 집에 이번에는 시누이까지 데리고 나타나 자기 때문에 저희가 돈방석에 앉게 되었다며 생색을 내기 시작하셨어요. 여기 아파트 시세가 무려 2억이나 올랐다며? 야, 너는 뭐 나한테 할 말 없니? 무슨 말이요? 어머 얘 좀 봐. 너 나 아니었으면 이 아파트 못 들어왔잖아. 내 덕에 이 아파트 사서 2억이나 벌었는데 나한테 고맙지도 않아? 왜? 아직도 나 때문에 대출받아서 빚 갚았다고 피해의식 갖고 있니? 2억이면 내가 그때 빌린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이야. 그래서요. 그래서 어머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뭔데요? 그리고 솔직히 집값이 올랐다고 해도 이 집을 팔아야 돈이 되는 거고 그것도 시세가 올랐다고 이 집을 그렇게 팔 수 있다는 보장도 없는데. 보장이 왜 없어? 시세라는 게 있는데. 그리고 말이 나와 하는 말인데 내 덕에 이 집 사서 집값 올라갔으면 당연히 어머니 감사합니다 하는 게 먼저지. 엄마, 또 그 소리야? 우리 엄마가 이 집 그렇게 안 사줬어도 상관없었다고 내가 몇 번을 말해. 시끄러워. 그래도 내 덕에 니들 돈 벌었잖아. 그러니까 제니 혼수는 니들이 장만해줘. 뭐? 권재인 너 결혼해? 여태 아무 소리 없었잖아. 오빠도 참. 내가 뭐 오빠한테 내 연애사를 다 읊어줘야 돼? 결혼할 사람이 생겼으니까 결혼하는 거지. 뭐 잘못됐어? 아가씨, 왜 말을 그렇게 해요? 오빠는 전혀 모르고 있던 사실이니까 놀라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머니, 저희 집값이 올랐다고 저희가 왜 아가씨 혼수를 해줘야 하는 거죠? 그야 니들이 내 덕에 돈을 벌었으니 그 번 돈으로 해줘야 한다는 거지. 솔직히 니들 결혼할 때 내가 있는 거 없는 거 죄다 끌어다 썼는데 니들이 나한테 해준 게 없잖아. 그러니 내가 무슨 돈으로 내 딸 시집을 보내냐? 저는 시어머니 말에 또다시 놀랐어요. 아들뿐만 아니라 당신 딸 결혼까지
그야말로 거저 보내겠다는 놀부심 보셨는데 엄마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는지 나중엔 신기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엄마의 그 딸이라고 신우이도 진짜 이상한 사람이었는데 제가 올케지만 가족 행사 때도 그렇고 명절이나 제가 시댁에 갔을 때는 인사만 까닥할 뿐 예의라는 건 아예 없는 그런 종자였거든요. 그런데 자기 시집 가야 하니까 자기 엄마를 따라왔다는 게 우선 어이가 없었고 거기에 신우가 저희한테 한다는 말도 정말 가관도 아니었는데요. 예비 남편에 비해 결혼할 때 해간 것이 없으면 결혼 생활 내내 자기가 꼴리는 것 같아 자존심이 상한다고 하더군요. 언니, 제가 정말 이런 말까지는 안 하고 싶었는데 같은 여자로서 언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엄마가 이 집 해줘서 언니 돈 벌었는데 언니는 시집 와서 우리 엄마나 우리 집에 딱히 해준 것도 없잖아요. 돌침대 그거 하나? 진짜 너무 어이없어. 아가씨, 저도 지금 정말 너무 어이가 없거든요. 아가씨도 이제 결혼한다고 하니까 한번 물어나 볼게요. 만약 예비시댁에서 집 사준다고 해놓고 결혼식 딱 끝나니까 사실 그 집 살 때 돈 빌려서 샀으니 그 돈 갚으면서 살라고 하면 아가씨는 어때요? 뭔 말이에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어? 그건 완전 사기지. 자기가 돈을 빌렸으면 자기가 갚아야지. 왜 남한테 갚으라 그래요? 그리고 지금 그 얘기를 왜 하는데요? 왜 하긴요. 아무래도 아가씨는 몰라서 여기 쫓아온 것 같아서 물어본 건데 제가 그 사기 결혼 당한 여자예요. 왜 시집 와서 아무것도 안 했냐고요? 할 돈이 없었으니까요. 저 이 집 살 때 어머님이 빌린 그 돈 때문에 아끼고 살았어요. 아가씨도 어머니한테 어디 가서 돈 빌려면 그 돈으로 시집 가고 결혼 생활하면 갚으면서 살아봐요. 신우는 제 말에 당황한 듯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를 노려보며 그런 말을 자기 딸한테 뭐하러 하냐고 따졌는데요. 남편이 거짓말한 것도 아닌데 뭘 그러냐고 제 편을 들어줬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신우 앞에서 저렇게 발끈하는 걸 보니 시어머니 당신도 자기가 한 행동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아는 것 같아 더 기분이 나빴는데 며느리인 내가 얼마나 만만했으면 그렇게 다 알면서도 저리 당당할 수 있을까. 진심 짜증이 났어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는데 더는 못 들어주겠다고 남편이 먼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계속할 거면 나가라고 자기 엄마랑 동생을 거의 쫓아내듯 현관문 밖으로 몰아내더군요. 그리고 저한테 미안하다고 착잡한 얼굴로 말했는데 왜 남편은 항상 자기 잘못도 아닌 자기 가족들 때문에 저한테 미안해야 하는 건지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그날 남편과 한 가지 약속을 했는데요. 앞으로 우리는 둘만 생각하고 살자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고민 끝에 나중에 서운하니 너무했다느니 그런 말을 들을 것 같아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신우한테 결혼 선물은 하나 제대로 해주자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건 순전히 제 생각일 뿐 남편은 그럴 필요 없다고 반대했어요. 하지만 이혼하지 않는 한 리우나 고우나 신우고 또 남편한테는 친동생이니 대형 가전제품 하나 정도는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신우한테만 남편 몰래 연락을 했어요. 아가씨, 전데요.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래도 아가씨 결혼하는데 나 몰라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TV든 냉장고든 아니면 세탁기든 대형 가전제품 하나는 제가 해드릴 테니까 원하는 제품 있으면 알려주세요. 어머 언니 정말이에요? 그럼 그냥 저랑 같이 골라주면 안 될까요? 언니가 그래도 결혼 선배잖아요. 사실 돈은 없고 결혼 준비를 해야 하니까 뭘 고르는 게 쉽지가 않아서요. 저 완전 선택 장애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언니가 이것저것 저랑 같이 봐주시면 안 될까요?
안 될 건 아닌데 서로 보는 눈은 다르잖아요. 취향이라는 게 있으니까. 괜찮아요. 돈도 없는데 취향이 뭐가 중요해요. 그냥 꼭 필요한 게 뭔지 그것만 알려주세요. 저는 보다 보면 다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돈은 없고. 저는 신우이의 부탁에 내키지는 않았지만 알겠다고 했어요. 가족이니까 그 정도의 도움은 줘도 되겠다 싶었거든요. 그리고 먼저 저렇게 이야기해주는 신우이한테 뭔가 희망적인 느낌도 받아 저는 신우와 약속을 한 뒤 약속 당일에 백화점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불길하게도 시어머니가 같이 나와 있더라고요. 순간 저는 너무 놀라 당황했는데 마치 우리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으며 저를 반기는 시어머니가 무섭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제 입으로 한 말이 있으니 얼른 사줄 거 사주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어째 백화점 안을 둘러보는 두 사람이 수상하더군요. 알고 보니 이미 이 두 사람은 제가 오기 2시간 전에 도착해 살 것들을 전부 골라놓은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설마 했는데 시어머니가 먼저 예,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살 게 많은데 하나만 해준다고 하니? 그러지 말고 여기 있는 것들만 네가 결제 좀 해줘라. 너 바쁠 것 같아서 우리가 먼저 둘러보고 골라놨다. 너는 가서 매장마다 들러 결제만 해주면 돼. 라고 하시는데 진짜 눈 뜨고 코 베인다는 게 이런 거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신우한테도 어떤 배신감 같은 게 느껴졌는데 사람이 기껏 좋은 마음으로 선의를 베풀려 하는 걸 이딴 식으로 뒤통수를 치나 싶어 저는 불같이 화를 냈어요. 자기들이 이렇게 나오면 제가 정말로 그 많은 혼수품들을 사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어머니, 지금 저한테 돈 맡겨놓으셨어요? 지난번에 그이한테 그렇게 당하시고도 여직 정신을 못 차리시면 어떡해요? 저는 어머니 아들이 신경 쓸 거 없다고 해서 그이 몰래 아가씨 결혼 선물 사주려고 나온 건데요. 아가씨도 그래요. 이러려고 나한테 오라고 한 거죠. 결혼 선배니 어쩌니 도움받고 싶다고 거짓말하면서. 아니 언니, 그런 건 아니고. 얘, 너는 왜 가만히 있는 내 딸까지 건드리니? 내가 그러자고 했다. 막말로 너는 나한테 받은 게 있고 또 얘 손이 올 캔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잖아. 아니요. 저는 어머니한테 빚밖에 받은 거 없고요. 이 정도든 저 정도든 해줄 수 없어요. 기껏 큰맘 먹고 나온 건데 이젠 10,000원짜리 한 장 쓰고 싶은 마음이 없네요. 뭐야? 그리고 어머니도 제발 그렇게 살지 마세요. 누가 들으면 정말 제가 어머니한테 뭐라도 받은 것 같잖아요. 아가씨, 저는 그냥 갈게요. 이 기분으로는 숟가락 젓가락도 사주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저는 두 사람을 뒤로 하고 쌩하니 발걸음을 돌렸어요. 막말로 저는 하나도 아쉬울 것이 없었는데 오히려 돈이 굳어 좋기만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순간 이러다가는 정말 하나도 못 받을 것 같아 두려웠는지 신우가 자기 엄마를 버리고 저한테 쪼르르 달려와 매달렸는데요. 그러고는 자기는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이게 다 자기 엄마 때문이라며 시어머니를 팔더군요. 언니, 저는 진짜 억울해요. 저 정말 혼자 나으려고 했어요. 제 마음은 순수했다고요. 그런데 엄마가 정말 하나만 받을 거냐고 옆에서 하도 저를 들쑤셔서. 죄송해요, 언니. 마음 풀어요. 네? 이렇게 부탁해요. 라며 저에게 매달리는데 저도 황당했지만 시어머니도 자기 딸의 태세 전환에 많이 당황한 눈치였어요. 정말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거든요. 그리고 신우는 자기가 갖고 싶은 냉장고가 있다며 저에게 일반 냉장고랑 김치 냉장고를 색깔 맞춰서 사주면 안 되냐고 실실 웃으며 말하는데 저는 시어머니 보란 듯이 냉장고만 사줬어요.
사실 그것도 제가 생각한 돈에서 예산 초과이긴 했는데 냉장고 사면 옆에 김치냉장고 깔맞추고 싶은 마음을 저라고 모르지 않으니 거기까진 인정을 베풀기로 했죠. 그리고 남편한테는 그냥 비밀로 하자고 얘기까지 했는데 아마 오빠 알면 냉장고 당장 취소하라고 할 거라고 말하니 신우가 고개를 격하게 끄덕이면서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마치 저한테 충성을 맹세라도 하는 듯 앞으로 친언니처럼 따르겠다고 알랑방귀를 끼웠는데 시어머니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자기 편이라고 생각한 딸이 냉장고 세트에 저한테 찰싹 달라붙었으니 배신감과 분노에 얼굴 표정이 장난이 아니었죠. 물론 박쥐 같은 신우가 집에 가면 자기 엄마를 잘 구워 삼겠지만 저는 그렇게 그 일을 마무리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연락은 차단해버렸고 필요한 연락은 신우한테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중간에 연락책으로 신우 일을 두고 있으니 냉장고 값어치는 하더군요.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자기 동생이 웬일이냐며 놀라기도 했는데 돈의 힘이라는 게 참 제가 생각한 것보다 대단했어요. 아무튼 신우의 결혼으로 저는 시어머니에게 제대로 본때를 보여주게 되었는데요. 신우까지 시집 보낸 시어머니는 철저하게 왕따 신세가 되었어요. 저희 남편도 그렇고 없는 살림에 시집간 신우도 자기 엄마를 챙기지 않는데 남편까지 없으니 시어머니가 많이 외로우셨겠죠. 그런데 저는 번호도 차단해서 연락도 안 되고 집에 찾아오면 남편이 용건이 뭐냐고 거의 문전박대를 하니 시어머니가 한 번은 저희 집 앞에서 울고 계시더군요. 하필 그때가 남편이 회식을 한다고 해서 저만 집에 퇴근하는 거였는데 시어머니는 저를 발견하자마자 자기가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했어요. 자기 이러다 정말 독거노인이 될 것 같아 매일매일이 무섭다고 하셨는데 자기도 처음부터 그럴 마음으로 저희 결혼식에 돈을 해준 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처음엔 정말로 자기 아들 결혼 자금을 빌린 거였는데 누가 팁이라고 알려줬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며느리랑 사돈 앞에서 생색은 내고 뒷수습도 안 할 수 있다는 말에 내가 혹했지. 막상 또 그렇게 니네 부모님 있는 자리에서 말을 하고 보니 뽀대도 나고. 아무리 그래도 그러시는 건 아니죠. 그리고 그랬으면 거기서 멈추셔야지 왜 계속 억지를 부리셨어요? 아가씨 결혼 준비할 때도 그러셨잖아요. 그야 돈이 없으니까 그랬지. 그렇다고 사위 눈치 보이게 니들 결혼했을 때처럼 똑같이 할 수 있냐? 그러다 내 딸이 구박당해 되면 어쩌라고. 이봐. 며느리가 만만했던 게 맞네. 아무리 그래도 딸이랑 며느리는 다르지. 근데 내 아들이 더 그럴 줄 내가 알았니? 내가 정말 서러워. 어머니, 그 아들 아니었으면 어머니 며느리 없어요. 누가 그런 식으로 사기당하고 그 집 며느리로 살아요? 그리고 어머님이 그러실 때 그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세요?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혼자 끙끙 앓고. 그랬니? 미안하다. 나는 그냥 네가 내 아들을 잡고 살아서 그러는 줄 알았지.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정말이시죠? 저랑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 약속할게. 그리고 나 평생 용돈 같은 거 안 받아도 되니까 우리 오며 가며 자주 왕래하고 살자. 딸은 시집가면 남이라고 하더니 진짜 이 기집애가 나를 남보다도 못한 취급을 해. 지 시부모님 앞에서나 살랑거리고. 아가씨는 그래도 시부모님한테 받은 게 많은가 보죠. 원래 아가씨가 순수하잖아요. 받을 만큼 살랑거리고. 너 지금 그거 내 딸 욕하는 거지? 어떻게 하셨어요? 가만 보면 진짜 우리 어머니는 모르는 게 없어. 이게 아주 나를 가지고 놀아요. 그래, 놀아도 되니까 외면만 하지 마라.
네 남편한테도 잘 좀 얘기해줘라. 이러다 진짜 나 우울증 올 것 같아. 너 내 신상에 문제 생기면 네가 제일 피곤해. 알겠어요. 대신 어머니 정말로 저랑 약속 지키셔야 해요. 저 진짜 어머니한테 서운한 거 많거든요. 기회는 한 번뿐이에요. 알겠다고. 뭐 어디 서명이라도 해주랴? 저든 그렇게 어이없지만 시어머니와 항복으로 화해를 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또 사람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지 모른다며 곁을 주지 않으려 했는데 저는 시어머니를 한번 믿어보기로 했어요. 막말로 또다시 그러시면 그때는 그 명분으로 아주 연을 끊고 이사가서 살 생각이었거든요. 그리고 은연중에 시어머니와 술잔을 기울이며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큰 소리를 치셨어요. 자기도 그 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며 절대 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않을 거라고 하셨는데 하긴 그렇게 불편하게 산 시간이 5, 6년이나 되었으니 시어머니도 힘들긴 하셨겠죠. 그래서 저는 한번 믿기로 했으니 믿는다고 말씀드렸고 그 후로는 시어머니와 둘이 만나 시장도 돌고 1박 2일 여행도 하며 점차 친해졌는데 시어머니 인생도 들어보니 안타까운 게 한둘이 아니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계속 두 분이 함께 하셨지만 시어머니는 그게 아니었으니 더 많이 외롭고 힘드셨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당신이 혼자 벌어 혼자 사시는데 그것도 얼마나 심적으로 외롭고 불안하실까? 저는 점점 시어머니를 이해하는 며느리가 되었어요. 그래서인지 남편도 이젠 자기 엄마를 용서하고 얼굴 보는 날이 많아졌는데 그렇게 마음 편하게 살다 보니 아이가 찾아왔죠. 사실 빚 갚을 동안은 아이 계획을 미루자고 했는데 그 이후에도 생기지 않아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아지니 아이도 찾아왔고 저는 걱정 없이 제 집에서 육아를 하며 편히 있을 수 있었는데 그때는 새삼 시어머니 도움도 아주 없지는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네요. 어찌되었든 속아서 집을 사긴 했지만 시어머니 덕에 이사 걱정 없이 제 집에서 편하게 저희 아이와 함께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 낳고 얼마 뒤엔 시어머님이 그토록 바라던 통 큰 선물도 했는데 남들 잘 보이라고 명품 가방 하나를 사드렸죠. 그때 시어머니 입이 정말로 귀에 걸릴 것만 같았는데 저렇게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어요. 보람도 느껴졌고요. 그리고 나중에 정말 집값이 많이 올라 더 넓은 집으로 이사라도 가면 어디 해외여행이라도 보내드리겠다고 했는데요. 해외여행? 에이 됐어. 나는 이제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이 명품 가방 하나면 됐지 뭘 또 바라겠니?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주도 낳아줬는데 내가 여기서 뭔가 더 바라면 벌 받는다. 이젠 정말 아무것도 안 해줘도 돼. 정말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해드려도 돼요? 아니 뭐 네가 뭔가 또 해주고 싶으면 내가 또 고맙게 받긴 하지. 근데 해외여행은 진짜 필요 없다. 내가 여행을 누구랑 가니? 너랑 가면 몰라도. 근데 애 키워야 하니까 당분간은 국내 여행도 못 가잖아. 왜요? 어머니 아들한테 맡기고 잠깐 갔다 올 수도 있지. 왜? 그건 또 싫으세요? 얘는 나 그렇게 구닥다리 시어머니 아니다. 그래. 그럼 우리 손자 어린이집 가면 그때 너랑 나랑 가까운 데라도 다녀오자. 그건 내가 진짜로 쏠게. 어린이집이요? 이제 100일 됐는데? 저는 시어머니 말에 어이가 없어서 또다시 웃음이 났어요. 하지만 전에는 불편한 감정이었지만 그때는 웃겨서 웃음이 났는데 살다 보니
제가 시어머니랑 이런 농담을 하며 지내고 있네요. 지금도 시어머니는 퇴근하면 가장 먼저 저희 집에 오셔서 제 밥도 해주시고 아이도 남편이 퇴근하기 전까지 봐주십니다. 그래서인지 이젠 제가 매일 시어머니를 기다리고 있는 신세가 되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지낼 거라는 걸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당사자인데도 매일 이렇게 지내는 우리가 참 신기합니다. 그리고 이 글을 적으면서 알게 되었는데 제가 시어머니와 뒤늦게 잘 지낼 수 있는 건 다른 사람이 아닌 시어머니 덕인 것 같아요. 그때 시어머니가 당신 자존심을 버리고 저한테 사과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이런 날은 평생 오지 않았겠죠. 그래서 새삼 저희 아들과 행복한 얼굴로 계신 시어머니에게 감사한 마음이 드는데 앞으로는 저도 시어머니에게 남들 눈에 잘 보이는 그런 효도도 자주 하며 살아야 할 것 같아요. 저도 부모가 되고 보니 시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시어머니의 예전 말도 안 되는 욕심은 용납이 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꼭 지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원래 사람은 변하지 않고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했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꼭 예외이길 바라며 앞으로 우리 가정에 행복한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끝으로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사실 남편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혼은 물론이고 지금의 사랑스러운 아들을 만나지 못했을 거잖아요. 중간에서 많이 힘들었을 텐데 한결같이 제 편이 돼줘서 너무 고맙고 평생 사랑하겠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 아들도 미래의 며느리를 위해 꼭 저희 남편처럼 키울 거예요. 빈말 아니고 정말로요. 이상 제가 들려드리고 싶었던 저와 시어머니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다음엔 반전의 의미로 시어머니와 감동스러운 사연을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하며 책을 끝까지 읽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